네, 앞서 보신 티저에서 찍을 때는 굉장히 잘해놓고 정작 방송 나갈 때는 안절부절 못하는 이성대 기자와 함께합니다. 뉴스 썰기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원래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을 비롯한 홍준표 이런 분들은 다 예. 팽당할 것이다. 다 알겠습니다.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나가자 그들이 온다. 뭐 송영길 대표 오랜만에 봅니다. 정치뉴스에서. 근데 앞에 이준석 나가자 그들이 온다. 그들이 누굴까요? 윤핵관일까요? 뭐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껄끄럽고 서로 불편한 관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제는 대표적으로 윤핵관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고유명사화되고 있는 윤핵관. 하지만 이제 윤핵관 말고 오늘 제가 좀 뉴스를 썰어볼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인데요. 자, 바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 어제였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바로 김한길 전 대표가 맡았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받고 나가 있는 상태, 또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한길 전 대표 뭐 공식적으로 컴백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이런 행사가 치러졌군요. 자, 이 대표가 사실상 집권당에서 배제되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컴백했다라는 건데, 근데 김한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크게 갈등을 좀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뭐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이미 그 대선 당시로 그래서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요. 자,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당연히 뉴스 썰기가 보도를 했겠죠. 자, 뉴스 썰기에서 때 저하고 강정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김한길이라는 정치인 뭐 많이 알려져 있었죠.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진 정치인, 그렇지만 반문 핵심 정치인입니다. 게다가 또 창당 전문가, 당 리모델링 전문가 뭐 이런 경력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한 거는 뭐랄까요? 반문연대. 그러니까 반문재인인 사람은 모두 다 모여라. 이런 어떤 선거 전략이 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정계 개편의 어떤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친절하게 분석을 해드렸었죠. 다시 보기로 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영화 티켓 말고 뉴스 썰기 보시면 저는 이런 멘트가 더 낯가지럽습니다. 자, 기억이 납니다. 그때 빅텐트라고 하면서 영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윤 후보가 외연 확장에 나서기 위해서 김 전 대표를 영입했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비문재인, 반문재인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을 규합해서 외연을 넓히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했었고요. 반면에 당시도 이준석 대표였었죠. 자, 이준석 대표는 이 반문 연대 전략 좀 시큰둥했어요. 또 김한길 전 대표의 역할론에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반문이면 다 들어오는 거야? 자, 이런 인상을 받는 건 좋지 않다. 자, 그러면서 통합을 목표로 진영을 넘어온 거는 훌륭하지만 진영을 넘어오게 되면 기반이 약해서 누군가를 굉장히 맹종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역할론에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자, 특히 그 김한길 전 대표 영입으로 오히려 보수 정당이 분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동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윤 후보가 된 이후에 이제 내가 민주당에 갈 수가 없으니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뭐 이런 발언들을 또 해서 또 약간 내부 논란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 영입 이후에 좀 술렁거렸습니다. 자, 그러자 당시에 김종인 당시 이제 선대위원장이 쓸데없는 루머다, 동요하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당사자였던 김한길 전 대표도 직접 나서서 뭐 이런 일은 없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진언을 했지만 자, 이준석 대표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창당은 제가 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창당을 노리는 세력이 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창당 안 하고 누군가 창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두고 봐야죠. 네, 당시 대선 당시 상황이 하도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는데 자, 이 썰기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후보 단일화 같은 이런 인위적인 세력화보다는 자력갱생을 주장해 왔고 그게 대선 과정에서도 윤핵관 측과 계속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시엔 이 대표가 나가자 다시 이준석 대표가 있던 당시에 폐기됐던 노선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있다라는 뉴스 설계인 거잖아요. 뭐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이준석 대표 또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당시에 김한길 전 대표를 향한 그 우려의 시선, 그 근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 신지혜 전 부위원장인데요. 자, 신지혜 위원장, 뭐랄까요?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당시 신지혜 전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상당히 또는 이준석 대표로 대변이 되는 2030 이대남들과 뭔가 갈등 양상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논란이 커지면서 신지혜 부위원장은 사퇴를 했었죠. 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한길 이제 당시 새시대 준비위원장도 나도 사퇴를 하겠다. 신지혜 사퇴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연초잖아요. 올해 연초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윤 후보가 선대위를 다 새롭게 구성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퇴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1호 위원회인 그 국민통합위원회 대표로서 김한길 대표 다시 돌아온 셈이죠. 자, 여기까지 좀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앞서 초반에 봤던 그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볼까요? 김한길 예. 의원이 원래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 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을 비롯한 홍준표 이런 분들은 다 예. 팽당할 것이다. 다 알겠습니다.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당시 예측이 어느 정도는 현실이 좀 됐고 어느 정도는 현실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 그들의 등장이 달가롭진 않겠어요?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수형이잖아요. 또 있습니다. 자, 누구 있느냐? 바로 김민전 교수입니다. 이 김민전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으로 어제 같이 선임이 됐습니다. 컴백을 한 거죠. 네. 왜 컴백이냐? 자,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역시 이준석 대표와의 그 갈등 관계 속에 있었죠.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기자랑 함께 저희가 썰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뭐 학점 발언 있지 않았나요? 뭐 술 먹고 그렇습니다. 노니까 학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뉴스 썰기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영화보다 재밌는 뉴스 썰기. 자, 지난해 12월 31일이었어요. 연말이었네요. 자, 국힘 선대위 김민전 교수가 20대 남성들 술 마시니까 학점이 안 나오다더라. 당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이대남들의 반발을 많이 샀던 이야기였던 거고요. 뭐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자, 이대남 비하 논란 말고도요.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재판 거래 과거 정권에는 없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때 있었다라는 거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네. 자, 선대위원회 공식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론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 대표도 당시 그때 반발했었습니다. 결국 그런 갈등 과정 속에서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중도 사퇴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컴백을 한 겁니다. 참고로 그 김민정 교수가 그때 중도 사퇴한 이후에도 대선 기간에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앞장서서 저격을 했거든요. 나랏돈 훔쳐먹은 소고기보다 성상납 의혹이 더 센세이션하다. 더 뭐 휘발성이 크다. 사실상 이때만 해도 성상납 의혹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였거든요. 2월 달 열심히 앞장서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썰기 분석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대선 당시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막으려 했고 실제인 사퇴를 했던 그분들이 대선 승리 이후에 돌아온다라. 이 대표는 떠나 있고요. 지금 현재. 뭔가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뭐 대선 승리 이후에 뭔가 세력 구도의 변화가 보이는 느낌인데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입니다. 자, 이준석 나가자 그들이 온다라고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선 승리 이후에 내부 권력구도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흐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결국 누가 키를 쥐느냐 뭐 이 문제도 주목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준석 징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이런 분석 해봅니다. 자, 앞서 키워드에서 봤지만 뭐 그들은 돌아왔지만 이준석 대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도 남아 있죠. 이게 현실화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좀 썰어보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